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the 1st of June, Tuesday, now 3:5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LG 전자. 자, 드디어 6월 1일이 됐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은 지나가고 6월은 보은 호국의 달이죠. 아무래도 6.25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4월하고 6월은 약간 슬픈 달인 것 같아요. 5월은 뭐 기쁜지는 모르겠지만 기쁜 달인데 6월에는 조금 이제 그 주도주들이 거의 몇 개월씩 쉬지 않았습니까? 이제 슬슬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아마 지금 6월 달부터 슬슬 가는 주식도 있고 7월 달부터 가는 주식도 있고 8월 달부터 가는 주식도 있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인이 생각할 때 조금 움직이는 주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도주 쪽으로 조금 더 분할 투자로 들어가시고 주도주에 아직 관심이 조금 덜 하신 분은 아직까지는 순환매로 조금 돌아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LG전자도 참 계속 주가가 좋다가 최근에 몇 개월 동안은 참 징그럽게 박스권에 있었어요. 저도 LG전자 좀 갖고 있는데 정말 너무 안 가서 좀 짜증나더라고요. 15만 2천원 0.33% 올랐고 첫 번째 소식은 게임형 모니터를 19종을 총 라인업을 갖췄다 이건데 LG 울트라 기어가 왜 그때 나왔다고 두 달 전인가 한번 소개해 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좀 더 큰 LG 울트라 기어 아마 이쪽이 게임용 모니터가 굉장히 잘 나가나 봐요. 그러니까 물 들어갈 때 노저우라고 지금 이쪽 부분을 많이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ESG 경영이 굉장히 하던데요. LG 전자도 2차, 3차 협력사도 온라인 복지몰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LG전자가 스마트폰 이제 완전 생산 마무리를 지금 짓는 것 같습니다. 요거의 최대 수혜는 지금 삼성전자가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TV 전쟁, 지금 뭐 TV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정석 그 HE 사업본부장이 LG전자 글로벌 마케팅을 총괄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쪽에서 TV 사업 전쟁을 잘 이끌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2분기에도 LG전자가 매출 6조 원대 후반 영업이익은 7천억에서 8천억을 거둘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는데 6조 7천억 7,081억겠는데 매출은 요거보다 좀 많을 것 같고 영업이익은 9,199억인데 영업이익은 요거보다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어찌됐든 매출은 LG그룹 사상 분기 매출로는 사상 최대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LG전자와 글로벌 가전 세계 1위를 다투고 있는 월품이 5조 한 6천억 정도의 매출을 될 걸로 봐서 1조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여유 있는 1위를 차지할 걸로 봐서 영업이익 면에서는 작년에 글로벌 가전 1위를 LG가 달성을 했지만 매출 면에서는 마지막에 그 박싱 프라이데이 세일로 월프한테 역전을 허용했는데 올해는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올해는 무난히 LG전자가 글로벌 가전 1위를 매출면에서 첫 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특히 SNS에서 그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시작을 해서 그 미국 소비자들한테 적극적으로 LG 브랜드를 더 알리는 일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소식인가요? LG전자가 한국형 잔디깎기 그 어떤 자동 로봇 같은 거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꽤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원주택에 저도 오랫동안 살아봤지만 잔디 깎는 게 참 엄청난 일이거든요. 저희 어머님도 그 잔디 그풀 같은 거 뽑다가 무릎이 많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잉글리시 샤우팅 우리가 박시영 TV에 처음으로 광고를 해봤는데 어제는 사실 전화가 두 통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어제 저녁에 했었기 때문에 얼마나 전화가 올지 우리가 한 10명 정도 회원을 확보한다면 성공으로 일단은 보고 있는데 10명 확보가 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중심 전도 이 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현은 이제 그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건데요. If we do not forgive men for their faults, 그들의 잘못으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Your Father will not forgive you for your fault. 너의 잘못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도. 그러니까 결국 용서하라 이런 얘기죠.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좀 억울한 일이 있거나 뭔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살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굉장히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그 뭔가 그렇게 되는데 결국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먼저 용서해야만 나도 하느님한테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약간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항상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 많은 사람이다. 근데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그래도 일이 조금 더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신문 기사 중에 저번 주 벌써 저저번 주네요. 조선일보 주말 섹션에 돈 더 벌어 뭐하게요? 왜 명의들은 시골 보건소로 내려갔나? 그래서 요즘 인력 의료 부족한 지방에서 인생 이막을 연 의사들 보람을 많이 느끼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은퇴 후 인제 보건소장 된 고대 구로병원 명예교수 지역 보건소에 처음으로 여성 의학과 열고 진료를 한다. 강원 인제군 보건소장이 된 허준영 고대 구로병원 명예교수는 대학병원에서 15만원쯤 내야 하는 검사들을 1,500원에 해드리니 산타클로스가 된 기분이라고 했다. 창원 보건소장으로 취임 후 방문 간호사와 함께 진료를 나간 이종철 전 삼성의료원장이다. 그래서 어찌됐든 사회에서 받은 혜택을 나누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져야 우리나라 사회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끼 식사의 행복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광주 식당이네. 광주 식당은 청량리 1번 출구 청량리 시장 내 작은 골목에 있다. 이 집 청국장찌개는 큼지막한 두부 한쪽을 넣어 팔팔 끓여주는데 먼저 구수하고 슴슴한 잔맛이 입맛을 돋운다. 그 다음 양은 냄비에 나오는 즉석밥과 누룽지가 가세에 더욱 입맛을 돋운다. 장 보러 온 사람, 시장 상인들이 어우러져 함께 식사하는 이 작은 집에 오면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그 옛날 시장통 백반집에 온 것 같아 정겹다. 고향 냄새를 한겹 풍기는 구수한 청국찌개로 한 끼 식사의 행복을 즐겨보면 어떨까. 요즘 들어서 저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지 이런 식당들에 좀 이상하게 좀 관심이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좀 하려고 그러는 책이 지금 안 보이네요. 자, 그거 좀 이따 찾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울트라 러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는 첫 번째는 어려운 문제라고 쉽게 포기하지 말아라 그랬죠. 이 방법을 직접 시도해보고 싶다면 어떤 문제에 매달려 있을 때 고통 타이머를 사용해보라. 어떤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아내는 게 불가능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10분만 더 하도록 타이머를 설정하는 것이다. 고통 타이머의 이점은 그 문제에 관한 생각을 조금 더 하면 문제가 풀 수 있는 경우가 무척 많다는 것이다. 만약 풀지 못한다 해도 해답을 마주했을 때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을 훨씬 쉽게 머릿속에 새기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보를 인출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나중에 정보를 훨씬 더 기억하게끔 우리를 준비시켜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생했을 때 기억이 잘 남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쉽게 모든 것을 마련을 하면 그 고마움을 모르거든요. 우리가 결혼해서도 왜 세간살이를 한 번에 다 장만하는 것보다 하나하나씩 장만하는 게 또 어떤 큰 의미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저도 그런 경험을 호주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세간살이를 하나하나 그렇게 좀 장만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가 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기억에 있어서도 공부에 있어서도 뭔가 약간은 고통스럽게 하고 기억을 쥐어 짜내듯이 하는 노력, 그런 노력들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집이 언제나 이긴다, 이 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어떻게든 자기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 대출을 일으켜 집을 구매해 실거주하며 세금도 내려던 성실한 사람들은 계속 유주택자 진입을 저지당하고 세입자임을 강요받는다. 성실한 바보들은 계속 자기를 무주택자로 남게 한 것이 바로 정권의 의도된 설계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히틀러가 소수의 유대인을 악마화해 지지를 확보했던 것처럼. 요거는 좀 비유가 너무 심하네요. 없는 자가 계속 없는 자를 살면서 있는 자를 증오하는 사회와 없는 자도 열심히 일해 있는 자가 되어서 그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며 책임감 있는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사회, 당신은 어떤 사회를 택하겠는가? 국민에게 자기 집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을 강권하는 것은 자산 축적 기회의 박탈이며 멀쩡한 개인들 소유의 땅을 야금야금 국유화하는 하는 필연적으로 권력의 비대화와 비리로 이어진다. 토지는 국가가 아닌 개인들이 소유해야 하는 것이며 토지를 국유화할수록 그것을 배분하는 힘을 가진 정치 권력은 강력해지고 시민은 그 권력의 배분, 타인의 의지로 인한 처분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 종속적 신민으로 격화된다.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근대 세계 시작을 알린 유럽 자본주의 물결과 민족주의 산업화의 근본은 토지를 국가가 아닌 개인들이 갖기 시작하였음을 잊지 말자.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집이 언제나 이긴다, 에드리안 킴은 나름대로 좀 철학이 있는 친구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는 거고요. 뭔가 이 주장에서 좀 과도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또 반드시 좀 약간 새겨봐야 할 지점도 있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LG전자 지금서부터 분할 투자로 조금씩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고 조금 순환매로 돌다가 조금 있다부터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충분하게 서치를 하셔갖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고요. 잉글리시 샤우팅 1회 무료 일주일 무료 참석 가능하고요. 6월 5일 토요일 9시에 재미난 특강이 또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 관련 상담, 요즘 좀 마음이 힘드신 분들 온 오프라인으로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요. 연락 주시고, 요즘 이준석이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보니까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강 우리 사망 사고도 아마 일단 타살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자살을 방조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사고 산지, 그런 부분이 앞으로 논쟁의 초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